조합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화요일 있었던 이른바 슈퍼 튜즈데이 민주당 예비 선거라고 할까요? 경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기록해가지고 경선 1위 주자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트럼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바이든의 등장으로 김정은이 아마 떨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남침 전화를 받자마자 그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살아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난 화요일의 이 대역전극을 벌린 조 바이든은 그 한 열흘 전만 해도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언제 사퇴를 결정하느냐 하는 게 오히려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서 흑인들이 몰표를 주었습니다. 원래 흑인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합니다. 보통 70~80%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지지로 몰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위를 달리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제 확보한 대의원 수가 바이든이 더 많습니다. 1991표를 얻어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앞으로 많은 경선 과정이 남아있지만은 1대1 구도로 샌더스냐 바이든인데 미국 언론은 일치되게 바이든의 이 기세를 샌더스가 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기적적인 역전극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주당원들이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샌더스가 1등을 하는 걸 보고 샌더스가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트럼프와 붙으면은 백전백패다,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샌더스는 우선 나이가 많습니다. 노쇠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정책이 너무나 과격합니다. 무상복지, 한국 이상의 무상복지입니다. 그리고 대외정책이란 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더구나 사회주의자, 거의 사회주의자예요.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사회주의 독재자들을 칭찬했다든지 하는 이런 운동이 선거판에 가면은 결정타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샌더스가 1등 하는 것을 제일 즐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탄핵을 면한 이후에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야당에 협조했던 측근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반등을 해가지고 한 4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쉽게 말로 기고만장을 했는데 지난 화요일 드라마로 해가지고 아마 트럼프는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지은 죄가 있어요. 작년에 자신을 탄핵 위기로 몰아갔던 것이 바로 조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뒷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 바이든의 아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좀 조사를 해달라. 약점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원조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놀다가 들통이 났던 것인데 바로 그 조 바이든의 아들 뒷조사를 시켰다는 것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가장 무서운 후보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고민은 이만저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을 8년 동안 했고 또 부통령을 원래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항상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그림자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실권이 별로 없어요.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례적인 존재입니다. 장식품이죠. 그러나 조 바이든은 사실은 30년 이상 상원 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정치 베테랑이에요. 아주 신사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많은 불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이지만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이 바이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든은 1942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78이죠.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고차 판매원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아버지로부터 강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챔피언이는 뭐냐?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챔피언이 결정된다. 바이든은 말을 더듬었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 친구들로부터 아주 놀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바이든이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도 더듬거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바이바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작심하고 돌을 입에 물고 말하는 방법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은 13살이 되었을 때, 바이든이 13살이 되었을 때 펜실베니아에서 델라웨어주의 메이필드로 이사를 갔습니다. 명문 아침비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가톨릭입니다. 그는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학교 창문을 닦는다거나 장디를 깎는 일을 했습니다. 어릴 때 몸은 작았는데 미식축구팀에 들어가서 와이드 리시버 역할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무패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네요. 19번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코치는 바이든은 바삭 말랐는데 내가 본 최고의 리시버였다고 격찬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역사와 정치학을 전공했네요. 대학교에서도 미식축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공부보다는 미식축구 여자 파티에 더 빠졌다고 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삼아 이랬겠지만 소화기를 기숙사 사감에게 뿌려가지고 정학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해서 축사하는 멋진 모습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봄방학 때 바하마로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시라큐스 대학교 학생인 네일리아 헌터를 만나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68년에 법대를 졸업한 후 월남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델라웨어주 월밍턴으로 이주해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일 때 이미 세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셉 바이든 3세, 헌터 바이든, 나오미 바이든. 1972년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델라웨어주 민주당에서
29살의 바이든에게 상원의원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느냐고 권유를 합니다. 하원의원도 아니고 상원의원 선거예요. 29살입니다. 얼마나 촉망받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현역 공화당 의원인 칼렙 보거스와 붙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봤는데 선거운동을 이때 앞장서서 도운 사람들이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동생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부모들이 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 가족 선거였다고 그래요. 드디어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29에 상원의원이 됐어요. 그러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972년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둔 시점에 그 부인과 세 자녀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쇼핑하러 가던 중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인과 딸이 죽고 두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바이든은 당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이 나에게 지독한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고 화가 났다고 회고했습니다. 오히려 상원의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고 재기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를 자신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시간을 더욱 많이 보내기 위해 상원이 있는 워싱턴으로 가지 않고 매일 기차로 출근했다고 그러는군요. 그러다가 1977년에 두 번째 부인인 질 바이든과 결혼합니다. 딸 애슐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바로 5년 전에 바이든은 또 큰 시련을 겪습니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큰 아들이 46살에 죽었습니다. 바이든은 73년부터 2009년까지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네요. 아, 깁니다. 이거 30년 이상이네요.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니까 이 외교 안보에 아주 바른 사람입니다. 소련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주니어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에는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2007년 추가 파병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9살에 상원의원이 되었는데 1987년에는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그때 40대네요.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으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인용해서 연설을 했다, 이렇게 언론 폭로가 이어져 가지고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을 하다가 갑자기 두통을 앓았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뇌수술도 받았네요. 그러다 또 폐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또 수술을 한 번 더 받았답니다. 7개월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상원의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참 사고가 많네요. 이 집안에 사고가 많고 우환이 많은 집안이군요. 이 집안이. 이걸 다 극복했다는 것은 바이든이라는 분의 아주 인격을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재기한 사람들은 대단한 의지력을, 그리고 권력 의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잘 나가다가 어른이 돼서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재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심이. 2007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 출마를 결심을 하는데 버럭 오바마 후보의 강세로 단념하고 바로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든이 공화당의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후보라고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8년 동안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서 흑인들을 열광시켰죠. 그리고 이분의 아주 스마트한 스타일로 해서 백인들 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이든이 뒤에 오바마가 있다. 물론 나이는 바이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후광을 상당히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원들도 뭐 여러 가지 극좌에서 극우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을 밀은 사람들은 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민주당원들입니다. 이러니까 바이든이 선거운동을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5개 주에서 압승을 했다는 것은 이 민주당원 전체가 지금 다 이번에는 오는 11월 선거에서는 반드시 트럼프를 이기고 이 미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제발 막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민심의 결집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처럼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역경을 극복한 드라마가 있는 그리고 젠틀한 사람으로 민심이 옮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트럼프가 아주 강적을 만났습니다. 더구나 약점을 잡으려고 뒷조사를 했다는 그런 약점이 트럼프에게 있는 거죠. 그런 트럼프와 바이든이 토론을 벌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아마 그 순간 문재인, 김정은, 특히 김정은이 얼어붙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